자, 수업 시작할게. 2021년 연세대학교 논술 지문 해설이야. 자, 제목은 자발성과 도덕성 책임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지. 즉 나는 내 행위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음. 누구 이야기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야.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3장의 앞부분을 이 제시문으로 내놨더라고. 제시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 자, 미덕의 실행은 우리에게 달렸고 그 점은 악독도 마찬가지다. 악독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고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또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되어진 패러그래프 전체가 달려있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야. 트리너시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지만 미덕과 악덕에 대한 거 나한테 있으니까 바로 뭐냐? 나 혼자 독박스라는 이야기지 네 혼자 온통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행위와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 이야기는 항상 모든 것이 다 뭐야? 책임지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의 글이 바로 여기요.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도 없고 비자발적으로 복받는 사람도 없다는 말은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다.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참 되게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봐요.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도 없고 비자발적으로 복받는 사람도 없다. 이 부분만 이해가 되어지면 되겠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누구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이야기래요, 그래. 그냥 인간은 나쁜 놈이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인간은 왜 나쁜 짓거리를 하냐고? 그건 그 자식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무지가 가장 큰 제약이라고 이 소크라테스 맨날 이야기한다 그러지. 바로 그 앞부분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에는 자발적으로 사악한 사람은 없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알고 보면 몰라서 하는 것이지 나쁜 새끼는 없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으로 비자발적으로 복받는 사람도 없다. 하는 것도 없는데 뭔 복이 오겠냐? 뭔가 노력하고 뭔가 해야지만 온다는 이야기지.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소크라테스 이야기라는데 일부는 틀리고 일부는 맞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 있는 거 요건 틀렸다는 이야기야. 몰라서 죄를 저지른다고? 그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이야기야. 그 윤리 시간에 뭐라 그래? 소크라테스 주지주의 이렇게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주의 이렇게 배운다 그러지 않지? 쉽게 말해서 소크라테스는 모르니까 죄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고 알아도 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요.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맞지? 사실은 뭐 나쁜 짓거리를 한 놈이 그 나쁜 짓을 몰라서 안 하는 건가? 아니지.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이야기는 틀려요. 그 다음에 하는 것도 없이 복 받는다. 그건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악함은 자발적인가 나쁜 짓거리를 하는 놈은 쉽게 말해서 자기에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맨날 이야기하는 제1원리, 제1원리가 우리 안에 있는 행위를 늘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자발적인 거다. 뭐라고? 여기서 제1원리는 선생님 생각에는 의지라는 이야기라는 의지야. 우리에 있어서의 자기 위해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라 그러면은 그것은 지가 혼자 독박 써야 한다는 이야기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보자. 자, 자기에서 그 생각이 입법자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진다는 내 이야기 틀린 거 아니야? 법에 있는 사람도 나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거. 입법자들은 무지에 대한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몰랐다고 해서 처벌 안 하냐? 아니야, 몰라도 처벌해. 음. 술 취한 범죄. 술 취했으니까 몰랐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술을 처먹지 말았어야지. 제일 원리. 술을 처먹은 것은 바로 너의 의지였잖아. 그러니까 제일 원리는
그에게 있고 술에 취한 것이 그의 무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 또 입법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나 그거 몰랐는데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정도는 이 자식아 아는 것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알고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 알아.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틀림없이 그 어떤 법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자, 술 처먹고 어떻게 되어지 사고 칠지 뻔히 알아. 그러면서도 그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술을 퍼먹었던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자기에서 의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행위와 같은 것은 바로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원문에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 미덕의 실행은 우리, 쉽게 말해서 나에게 달려있고, 악덕 역시도 내가 선택한 거. 그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 행위에서 제일 원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행위에 있어서의 아버지야. 이렇게 이야기한. 나는 행위를 했거든. 그 행위에 있어서의 누가 쉽게 말해서 기원이 의지가 있냐고 바로 나에 있는 거. 그래서 훌륭한가 보잘것없다고. 자, 쉽게 말해서 덕과 악덕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네가 져야 한다는 이야기야. 응? 자, 대칭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택이란 이야기야. 쉽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그것을 선택한 의지는 바로 나에게 있는 거라는 이야기야. 응? 그러면서 자, 그 같은 행위가 덕과 악덕으로 구분되어질 테고 틀림없이 입법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니 너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다 맞냐? 안 그런데요 하고 머리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 자, 그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 물어본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선택이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왜 우리 항상 이런 것은 쉽게 답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네 선택이냐 그러면 이 질문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되어져. 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응? 바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의지나 이런 것도 들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겠지.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선택할 수 있다면 거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음. 자, 이걸 대칭성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말만 좀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런 건 별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과 악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자. 제일 원리에서 내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행위의 출발점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다른 원인이 없어. 알고 보면 바로 내 자신에가 있는 거요. 사실은 이거 뒤에 보게 되면 막 이런 것도 이야기하거든. 몰라서요. 그건 누가요? 제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는 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알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간혹가다 몰라서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르는 상태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건 강요인데요. 꼭 강요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되지?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자,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부 네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걸 아버지가 자식의 존재의 원인이듯 알고 내 행위에 있어서의 존재의 원인은 바로부터 나로부터 태어나. 그 나가 바로 누구니? 나에 있어서 의지겠지. 자신의 의지.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는 우리는 갖다가 뭐라 하니? 자발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해. 볼룬터리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어떻게 되니? 전부 네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야. 음? 고매한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보잘것없이 되어지는데, 자, 그 모든 것은 다 너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야. 그러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이었냐? 우리 장발장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추운 겨울날 앞에서 조카들이 굶고 있고 막 그래서 사실 범죄도 저지르지 않디. 또 폭력적인 환경이나 즉 외부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 외부에서 환경이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올 수 있는 내추럴한 것도 있잖아. 탤런트, 재능이라고 이야기할까. 우리에서 주어져 있는 쉽게 말해 자연적인 조건과 그다음에 또 한편은 사회적인 조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보여.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해. 술 취한 범죄자, 술이 취했으니까요.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 술을 처음 먹은 것은 네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그 술 먹게 되어진 판단 능력에서 손상을 가져올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너의 범죄 행위가 면책이 되어지냐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 또 한편으로 부주의라고 하는 거죠. carelessness라고 그럴까? 아니면 ignorance라고 몰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자, 그건 알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것. 우리 이런 것 보고 간혹 가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 무지 아니야? 예. 모르는 것이 편하거든. 알고 싶지 않아. 왜? 아는 것이 원래는 병인가? 이렇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지. 근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하는 사안을 갖다가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 우리 인간 사회적 존재잖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확장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행위의 책임은 행위의 순간에만 있지 않아. 그 행위를 낳게 된 습관과 태도와 그에 대한 선택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보여주고 있는 느슨한 뭐라 그럴까 태도, 부주의한 삶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음.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갖다가 우리는 쉽게 말해서 덕윤리라 그런다. 음. 그 덕이라는 것은 말이야. 반복된 선택이 굳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해.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함으로써 올바른 사람인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쉽게 말해서 굿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야지? 올바른 일을 해야겠네. 특정한 행위에 또 항상 올바른 것을 해야 돼. righteous action이라 그럴까? 음. 자, 그리고 그 같은 선택이 덕을 만들고 또 그 같은 덕이 또 그 다음에 선택을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된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 습관이라 그러지 않디. 이 같은 습관에 기반해 있는 덕을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출발점이 불평등하다면요. 어, 나를 형성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인다. 난 이런 걸 출발점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발장을 보면 그래. 우리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의 범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있지 않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어쩔 수가 없는 것을 갖다가 참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여. 굶주린 조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그리고 그 조카에 있어서 어떻게 되지? 굶주리고 있는데 나의 추운 겨울에 있어서의 뭐라고 그럴까? 어,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잖아. 우리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장발장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우리 그러한 경우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논증은 좀 가혹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보이기도 해.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현대 신경과학의 도전에서 제일 원리는 정말 나에게 있는가? 우리 인간은 그거에 자기에서 자유로운 의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의지. 근데 어떤 사람이 벤자민 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할때 의식이 결정을 인식하기 300에서 500m 이전에 이미 행위의 신호를 보낸다.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거 내가 결정했다 느끼는 순간, 요것이 자기의 자유의지야. 내는 이미 결정해 있었다.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 이런 거 금방 아는데. 여기에서 뭐 벤자민 리벳 실험이니까 더럽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리는 소셜 팩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아. 자, 사회문의 시간에 배우잖아.
소셜 팩트, 우리 바깥에 외재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강제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정했다가 느끼는 순간은 의식적인데, 실제로 우리에서 행위는 한편으로는 소셜 팩트에서 의하면 어떻게 되니?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자, 이 두 개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들어보여. 이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중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비판한다면 이렇게 아버지, 나의 행위에서 아버지, 이거 나라 그랬지. 근데 나를 결정짓는 것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이고. 자, 그 같은 환경인 거야. 왜? 우리 소셜 팩트라고 하는 거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냐? 우리의 예배에 주어져 있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스스로 내재화되어지고 이 내재화되어진 것이 궁극적으로 액션, 행위로 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셜 팩트가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에서 의지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액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러한 때에 있어서의 책임은 어떻게 되지? 소셜 팩트가 책임을 져야 되겠네. 사회가 아니면 사회 구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보여. 자, 우리 이런 측면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에 있어서의 논증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 보인다는 거.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의 의지를 강조하지만 나보다 앞서는 것.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내가 던져져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소셜 팩트들, 나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보일까?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자연적 조건들이 있고, 이걸 갖다 마이클 샌델은 유전적인 복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까 사회적 사실은 사회 역사적 조건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에 더 앞서서 선행되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되었니?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이러한 때에서도 제일 원리는 나에 있었고 그리고 그 같은 조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선택한 것은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앞서는 조건들이 나의 선택 능력 자체를 형성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아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간과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자, 연세대학교 2021년 논술 앞에 1번 논제에 있어서의 1번 제시문 가에 있어서 해설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